건강하게 100세까지 하니 건강강좌 50견 편 이매원입니다. 50견은 50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어깨 질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50대라고 생각은 하지만 30에서 70세 사이 아무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성인이 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퇴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나 50견이 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동결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동결견이라는 거는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이제 얼어있는 어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그 관절낭이 자연스럽게 마치 얼음이 얼듯이 굳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관절낭이 유착이 된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은 붙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퇴행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이 오십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인 원인으로는 석회성 극상근 건염이라 그래서 어깨 윗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깨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자체에서 또 거기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완 이두근 건염이라 그래서 윗팔에서부터 아랫팔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수술이나 또 그 외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오십견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깨 주변 근육들이 손상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오십견으로 이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증상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심한 통증이 있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야간 통증도 있고 또 능동적,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어깨 움직임하고 수동적, 남이 도와주는 운동도 같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깨의 다른 질환인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어깨 앞쪽이 아프다, 아니면 어깨 옆쪽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구별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오십견이 왔을 때는 그냥 두리뭉실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십견이 진행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3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1기일 경우에는 초반에 시작이 됐을 때부터 대체적으로 초반 3개월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은 다만 남이 도와줬을 때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2기일 때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남이 도와줘도 대신 움직이기가 힘든 특징이 있죠.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기라 그래가지고 12개월부터 그 이후까지 이제 그 쭉 이어지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 통증이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때도 통증이 좀 남아있는 것이 오십견의 특징입니다. 오십견을 진단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MRI를 찍었을 경우에도 어깨 관절이 좀 좁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만 있고 그 외에 손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오십견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죠. 바꿔 얘기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정상이고 MRI를 찍었을 때도 이분이 아픈 원인을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분은 자꾸 아프다 그러고 어깨 움직임을 제한이 된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아픈데 MRI를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뭔가 좁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오십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MRI 등을 찍었을 때 다른 어깨 질환,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뭐 다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아프면서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다. MRI를 찍었는데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오십견이라고 우리는 본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항상 어깨가 아플 때 항상 오십견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많이 아픈데 이분이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어깨를 잘 들어 올리지 못한다. 등을 가려워서 등을 긁으려고 하는데 손이 뒤로 가지 잘 못한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오십견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의 대표 서적인 허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동의보감에는
50견에 관련된 문구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은 견불가동, 견불가거, 취견우, 거골, 청냉현, 관충, 양갑통, 취견정, 지구라고 하여 어깨를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어깨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혈자리들을 몇몇 나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가 아플 때도 사용되는 혈자리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했을 때도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한의학적인 치료에서 침하고 약침, 뜸, 부항, 한약, 추나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침은 대표적으로 기혈을 순환시키는 치료법 중에 하나로서 모든 질환, 특히 오십견, 뭐 어깨 질환, 무릎 질환 모두 쓸 수 있는 게 이제 침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약침은 한약재를 정제해서 주사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사기를 이렇게 꼽는 건데, 장점이 통처가 있을 때 거기에 직접 주입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면서 침을 도와서 어깨 통증을 이제 잡아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뜸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 부분, 차갑게 굳어져 있는 부분을 따뜻하게 해서 그 부분의 혈액순환을 점점 시켜주는 장점이 있고, 부항을 통해서 어혈을 제거해가지고 나쁜 피를 제거를 해주고, 그 결과 깨끗한 피를 다시 생성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한약도 50견에 이제 쓸 수 있는데, 한약의 장점은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1대1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50견이 생긴 근본 원인을 따져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과로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깨가 점점 약해졌다거나, 그런 원인을 따져서 50견의 원인을 따져서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추나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데, 어깨뿐만이 아니라 어깨 그 외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각각의 경축에서부터 요축까지도 이어져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50견의 예후 알아보겠습니다. 50견은 예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50견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우리 알아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통증이 심하고 제한이 굉장히 심하면서 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를 하기 때문에 50견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치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깨 움직임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어깨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어깨랑 등이 붙어있는 그 견갑골하고 등이 붙어있는 그쪽만 움직이면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 50견이 있다면 꼭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면은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을 할 것이고, 수동적으로도 내가 어깨를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면 옆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만약에 어깨가 아플 때는 초기에는 너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단계가 좀 지났을 때 중기에서부터는 약간 운동을 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따뜻한 물찜질 같은 걸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혈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자리로는 족삼리, 합곡, 곡지 등이 있습니다. 족삼리는 위와 관련된 혈자리로, 위는 음식물을 수납을 하는 곳입니다. 정강이뼈를 이루고 있는 굵은 정강이뼈의 조면에서 1촌 아래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족삼리를 압박하게 되면 어깨도 같이 편안해지고 소화기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가끔 눌러보고 있습니다. 합곡은 엄지와 검지를 만날 때 생긴 금의 끝에서 이지손가락 쪽으로 3푼 정도 되는 곳에 있으며, 찾을 때는 눌러보면서 앞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합곡은 대부분의 질환에 쓰일 수 있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혈자리로 대장경을 통해서 어깨와도 연결이 됩니다. 합곡 또한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으니 소화가 안 되면서 어깨가 아플 때는 여러분들도 수시로 한번 눌러보세요. 곡지는 팔꿈치를 굽혔을 때 생긴 금의 바깥 끝부분에 있는 혈자리로 어깨, 팔꿈치 등의 통증에 골고루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합곡과 마찬가지로 대장경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소화기, 어깨가 동시에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혈자리를 대표적으로 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50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실한의원 임혜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